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 FT. 결혼의 조건.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자질들을 요구할까?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대분류는 높은 사회적 지위, 경제력, 강한 신체와 건강함이다. 소분류는 야망, 근면, 성실, 친절, 유머, 지능 등이 있다. 인간 여성은 매우 꼼꼼하고 까다롭게 배우자를 고른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볼멘 소리를 할 것이다. 아니, 저런 자질들을 어떻게 전부 갖추라는 소리지? 라고 말이다. 하지만 여성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자연은 여성에게 까다롭게 남자를 고르라는 진화적 숙제를 던져주었다. 왜냐면 아무 남자나 만났던 여성 조상들은 후손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은 짧은 정사만으로도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에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로 진화하였다. 여자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 정신과 신체가 올바르며 지능이 높고 헌신할 수 있는 배우자를 골라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여자는 남자에게 다양한 자질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자들이 사귈 남자를 까다롭게 고르는 행위는 본능에 가깝다. 또한 이런 행위는 자연스럽다. 여자는 존재 자체가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성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보호하며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에너지를 투입한다. 이는 번식에 있어서 가장 희귀한 자원이다. 그러니 남자는 다양한 자질을 요구받는다. 다양한 자질 중에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원하는 자질이 한 가지 있다. 전 문화권 세계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성이 매우 많았다. 과연 이 자질이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요소. 여성은 왜 사랑을 원하는가? 여성이 가장 원하는 자질은 사랑이다. 여자들은 잘생기고 몸 좋고 돈 잘 버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남성과 이어졌다고 해도 헌신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말이다. 자신보다 조금 더 낫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남성을 택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커플이 되며 결혼까지 업어진다. 여러 가지 요소와 조건들을 부합되어 인연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사랑이다. 이는 남녀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다. 사랑은 왜 중요할까? 바로 헌신과 신뢰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남자 또한 여자기에 사랑을 요구한다.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안정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 사랑과 신뢰를 원한다. 특히 여자에게 사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자는 임신을 하고 꽤 오랫동안 아이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밖으로 싸돌아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자와 아이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며 여자와 아이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자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남자를 거르게끔 진화하였다. 친절하고 예의 있는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친절함은 매우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친절하고 예의가 있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높은 공감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지능과 연결되므로 여성들에게 강력한 매력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지능이 높다면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이기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즉 유머와 센스, 친절함, 성실함, 신뢰성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진정 원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런 자질들을 전부 갖추고 있더라도 여성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남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즉 자신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연애 시장에서도 통한다. 솔로인 남자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사랑이 전부다. 시작과 끝. 결혼은 현실이다. 그렇기에 조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거나 사귄다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왜 그럴까?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문화, 시대와 상관없이 남녀는 사랑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다. 가장 폐쇄적인 조선이나 중세시대에서도 야심한 밤에 남녀가 몰래 만나 정사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정말 흔하지 않던가. 이런 야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조건보다 사랑이 더욱 우선시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사랑은 조건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요소이다. 결국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며 전부인 셈이다. 말을 예쁘게 하고 다정한 남자와 만나라는 유부녀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믿어야 한다. 이는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짬이기 때문에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 노년까지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봐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자와 남자 모두 사랑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자는 자신의 여자를 매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아내를 아끼고 예쁘다고 말해주며 안아줘야 하며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자를 품에 안고 보듬어줘야 한다. 이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길 바란다.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남자라면 연애도 결혼도 잘 해낼 것이다. 정신이 멀쩡한 여자라면 다정하고 친절한 남자를 호구 취급하지 않는다. 다정하고 착한 성품의 남자를 호구 취급한다면 다른 성향의 남자도 그런 취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여자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남자는 여자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결국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남자는 홀로 서야 한다. 그리고 책임져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행복은 과제를 극복하고 고통과 책임을 질 때 얻을 수 있다. 결론은 매우 단순하다. 인기가 많은 남자가 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것보다는 우리 남자 조상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 사랑하는 한 명의 여자에게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의 현명한 여성 조상들은 이런 헌신적인 남성을 기꺼이 선택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남녀가 끌려서 애인 사이가 되며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에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깔려 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찾는 법. 배우자가 없다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아마도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런 걸까? 어째서 우리는 배우자를 필요로 하는 걸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게 끝인가? 맞다. 정말 이게 전부이다. 타인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즉,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실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중대한 문제이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가? 정말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에 관한 고대 지혜, 철학, 인문학, 심리학, 뇌과학, 현대과학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이다. 상식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돈, 성취, 사회적 지위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쌓아 올린 데이터와 실험 결과는 의외로 다른 것을 지목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요소밖에 없었다.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이다.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시 배우자를 찾아야만 한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숙명이 해결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연적 운명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사회적 지위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숙제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찾겠다는 숙명을 피해서는 안 된다. 과거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은 친밀한 관계가 많을수록 행복해진다.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가족일 것이다. 친구와의 우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핵심은 가족이다.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연애를 해야 하며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남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여자는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도대체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부터 알아보자.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 어린 남자가 인기가 없는 이유. 조던 피터슨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 남자는 대체로 인기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 남자는 귀찮고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다. 강연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어린 남자는 어째서 귀찮고 쓸모가 없는 걸까? OECD 기준 성인 남자의 가치를 결정짓는 지표는 보통 30대 이상부터 증가한다. 즉 20대의 남자들은 매우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뜻이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며 더 많은 연봉을 번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연애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연 무엇일까? 3가지 조건이 있다. 1. 매우 생산적인 너그러움. 2. 단호한 결의. 3. 사회에 쓸모 있는 남자. 이 3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 남자가 알맞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덕목들이다. 왜 남자만 노력해야 되나요? 여자는 뭐 하는 거죠? 라는 반문이 든다면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남자는 책임지고 생산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남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된다는 뜻이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그랬다. 남자는 너그럽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단호한 결의로 아내와 자식을 지켜야 한다. 여성은 이런 남자를 원한다. 생산성, 너그러움, 단호한 결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력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며 덕목이 된다. 이는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30대 이상부터 형성되기 시작된다. 사회에 쓸모있는 남자가 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진짜 남성성은 노력으로 완성된다. 남자는 사회에 쓸모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쓸모 있는 남성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는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던 본능이며 성전략이다.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인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남자는 성실하게 생산하며 가족과 집단을 지키는 존재이다. 결국 남자가 올바르게 나이 먹는다는 것은 사회에 쓸모 있는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된다. 이런 남자는 어떻게든 기회를 잡고 결혼까지 성공하여 가정을 이룬다. 그렇기에 진정한 알파메일은 아버지가 된 남자이다. 여자가 갖춰야 할 덕목. 여성성을 지키며 선택하는 존재. 여성은 존재 자체가 매우 귀하다. 원래부터 그랬다. 여성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놓고도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여자가 20대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더욱 아름다워진다. 여자는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들의 대시를 받게 된다. 그렇기에 20대 시절의 여성은 남자를 골라가며 만날 수 있다. 여기서 젊은 여성은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의 성향 남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가짜 자신감과 근거 없는 허세에 낚이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여성이 나르시시스트와 사귀고 받는 상처는 삶의 방향성이 바뀔 정도로 매우 크다. 여성은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상처에 취약하다. 여성은 평생 동안 올바르고 생산성 있으며 너그러운 남성을 사귀어야 한다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 자신감을 판별하고 허세만 가득한 나쁜 남자를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는 연기의 귀재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허점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허세와 자신감의 근거를 증명할 수 없기에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들의 가짜 자신감은 두세 달만 지나면 발가벗은 원숭이처럼 허약한 상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여성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본능에 이끌려 성급하게 사귀지만 않는다면 나쁜 남자를 소거하고 좋은 남성을 선택하여 만날 수 있다. 여성들은 나쁘고 이기적인 남자를 피해야 한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느껴져도 만나서는 안 된다. 여성은 교양과 덕을 쌓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르며 미래에 괜찮은 배우자를 찾는데도 영향력을 끼친다. 여자는 적절한 시기에 관대하며 생산성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성을 지키며 인성이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나쁜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성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성으로 본능을 어느 정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여러 남자를 많이 만나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연애를 하더라도 진지하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게 좋다. 수많은 남자와 가볍게 연애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는 남자도 마찬가지다. 함께 살면서 성장하기. 계산기를 집어던져라.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 수 있다. 여성은 헌신하는 남성을 존경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단언컨대 모든 것이 갖춰진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가 심어놓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프레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살면서 성장하고 맞춰갈 수 있다. 배우자의 조건은 돈, 성취, 사회적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예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인성이다. 또한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태도이다. 이런 점만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올 것이며 딱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나고 싶은 배우자가 있는가? 그럼 그 배우자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보자.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든다면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도 무방하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기획한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지표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았다는 신호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가치도 높다. 사랑은 우리를 더욱 고양시키며 성장시킨다. 남에게 원하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탐욕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사랑을 찾는 것이 어렵더라도 항상 가치가 있다.